저만의 멘탈 관리 방법을 좀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울했던 감정을 확실히 매듭을 지을 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벌써 3월이고 봄이네요,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번아웃이 왔을 때 어떻게 흘려보냈는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이 영상 조회수가 갑자기 잘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조회수가 잘 나와서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다들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번아웃이 왔을 때 저를 일으켜준 그런 책들 중에서 2권을 골라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이연 그림 에세이인 매일을 헤엄치는 법입니다. 이건 제가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여러분이 이미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 저자를 아실 수 있겠어요. 이분이 80만이 넘는 그림 유튜버잖아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 그림 얘기뿐만 아니라 주체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저자는 디자이너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7살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서 퇴사를 해요. 퇴사를 하고 1년을 혼자만의 힘으로 오롯이 살아가는데 그 1년이 지금의 이연을 만들어준 기간이자 가장 어둡고 찬란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림으로 자신의 그런 심정을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유튜브 채널에 있는 그런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체더라고요. 저는 이 채널을 구독한 지는 좀 됐는데 영상 하나하나를 제대로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책을 읽고 나서 다시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영상보다는 글을 통해서 사람을 좀 이해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글이라는 형식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글을 써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구독자님들이 제 영상만 보시다가 제가 쓴 글을 이렇게 읽으시고는 저의 새로운 면을 봤다. 영상에서는 대부분 밝은 모습만 보다가 이면에 이런 고민이나 생각을 하는지 몰랐다. 생각보다 진지하시네요 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영상이라는 게 지루하면 안 되니까 핵심만 간단히 말해야 하는 그런 성격이 더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세세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영상은 지루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저자는 그 1년 동안 사회가 규정해놓은 그런 트랙에서 벗어났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존재, 인간관계, 여행 등에 대한 저자만의 생각을 그림으로 또는 글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 중에서 이제 공감하면서 읽었던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저자가 퇴사를 하고 나서 가난이라는 것을 실감했고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던 날 썼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 극심했던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울고 있는 내게 질문을 했다. 누가 이 못난 나를 걱정해줄까? 망설일 필요도 없이 1초 만에 답이 나왔다. 그 사람은 거울 속에 있는 바로 나였다. 우는 내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 내가 슬퍼하고 있었다. 흐르는 눈물을 닦고 나를 달랬다. 미안. 앞으로는 자신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존중하고 사랑해줄게. 그 이후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문장은 사실 감정이 좀 정상일 때 읽으면 마음이 힘든 사람이 스스로를 다독거리는 내용이구나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을 수 있지만 진짜 이런 경험이 있어본 사람이라면 이 문장이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울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사실 우울한 감정이 좀 심할 때는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들을 좀 만나면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며 위로도 받고 또 이런 방법들을 좀 저장을 해놔요. 다음에 또 우울이 찾아오면 써먹을 수 있게. 그래서 저만의 멘탈 관리 방법을 좀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 못난 나를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물론 뭐 가족과 지인도 있지만 매 순간 그들이 나를 생각하고 걱정해 주는 건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으니까 결국 나 자신이 나를 잘 돌보고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스스로를 좀 단단하게 만드는 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았던 부분은 여행에 관한 저자의 생각이에요. 이분이 퇴사와 동시에 가난이라는 것을 마주했고 그래서 우울해했다고 했잖아요. 그 와중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돈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서유럽의 제일 끝에 위치한 포르투갈 호카곳을 갑니다. 거기서 저자는 이렇게 다짐을 하고 와요. 지금도 그때의 기분이 떠오른다. 호카곳의 벼랑 끝에 서 있던 나. 그건 단순히 벼랑 끝에 선 인간이 아니라 벼랑 끝까지 간 인간에 가까운 모습으로 기억되어 있다. 거기까지 다녀온 사람이야 내가. 그런 용기가 있으면 무너진 나를 언제든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여행할 때는 멋진 사진도 좋지만 작더라도 귀중한 용기도 한 점 꼭 가져갈 것. 일상 속에서도 내내 소중하게 쓰인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여행은 관광 목적으로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행과는 좀 다르다고 봐요. 삶에서 뭔가를 도전하고 싶거나 아무도 나를 모르는 세계에 던져졌을 때 나는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 이 여행에서 무엇을 느끼고 돌아올지를 염두에 두고 떠난 여행이기 때문에 그런 관광 여행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여행지를 유럽의 제일 끝인 곳에 간 이유도 뭔가를 발견하고 싶거나 아니면 확인하고 싶어서 또는 용기를 얻고 싶어서 이 여행지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해요. 정말 거대하고 큰 장을 보면 인간이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한 23살인가? 그때 배낭여행으로 페루의 마추픽추와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거기를 다녀왔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제 친구들이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유럽은 좀 안 끌리더라고요. 나중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든지 갈 수 없는 곳이지만. 근데 남미는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는데 스페니쉬를 쓰는 나라에 가서 손짓 발짓 써가면서 여행하고 그때는 무슨 팩인지 모르겠으나 유심도 안 썼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 지도를 다 캡처해서 여행지를 찾아다니고 길도 읽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고산병 때문에 머리가 막 어지럽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너무 차고 막 그런 산소가 부족한 경험도 해보고 지금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우유니 소금 사막을 이제 딱 봤는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하다, 굉장해. So we should do it right now. Yeah, go on the angle. 저 자신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이 대전 앞에 나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분을 내면서 취업이니 뭐 스펙이니 이런 현실 고민들이 정말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딱 하고 돌아왔을 때 여전히 내 일상은 똑같이 흘러가지만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과제가 나한테 딱 주어졌을 때 처음에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한테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우유니 사막을 갔던 사람인데 국제 미아도 될 뻔했고 막 걔한테 물려 죽을 뻔도 했는데 이게 뭐 대수인가, 못하면 또 어떤가, 일단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느꼈던 이 벼랑 끝에 선 인간이 아니라 벼랑 끝까지 가본 인간이고, 이런 용기로 나는 나를 언제든지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저도 사실 같은 마음으로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나라까지 가본 인간이고 길을 잃어도 언젠가는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감정을 좀 잊고 살다가 이 문장을 보고 다시 그때의 기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젊어서 여행을 가봐라 라고 하는 말의 요지는 이런 부분을 좀 느껴봤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래서 여행을 벼랑 끝까지 가보셔라, 뭐 제일 높은 곳까지 가보셔라가 아니라 내가 오롯이 혼자서 낯선 세계에 던져짐을 당해서 그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 또 다른 나를 찾는 그런 여행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에게 잊고 있었던 용기를 다시 불러일으켰던 책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제가 3월달 북클럽 선정 책인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고명환님을 아시죠? 그분이 쓴 책이에요. 이 책 소개를 보면은 10년간 꾸준히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올린 골목장사의 고수이자 장사, 집필, 강연, 진행, 공연 등으로 돈의 선순환을 만들어 경제적 자유를 이룬 돈으로부터 해방된 자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개그맨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 당시 이제 그 의사가 가족한테 이제 유언을 남기라고 할 정도로 엄청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입원 병실에서 책 읽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금 고명환님을 성공한 사업가로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4번의 사업 실패를 했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현재는 연 매출 10억 이상을 만들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울했던 감정을 확실히 매듭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서 리뷰하는데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알고자 또는 돈을 벌고 싶다면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일단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자가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놨는데 공감하면서 읽었던 부분이에요. 인간에게는 놀고 먹고 여행할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더 큰 진짜 행복감이 있다. 바로 무언가를 창조할 때의 행복감이다. 행복은 무언가를 만들며 느끼는 성취감이다.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룰 때 인간은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 당신은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모르겠다면 계속 책을 읽어라. 책의 가장 좋은 점은 스스로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게 해준다는 것이다. 질문이 떠올 때까지 책을 읽으면 된다. 나에게 질문 하나만 잘 던져도 인생이 바로 변한다. 우리 뇌는 질문을 받으면 해답을 찾는다. 인생의 정답을 모른다고 괴로워하지 마라. 그 누구도 가만히 앉아서 답을 찾아내지는 못한다. 고민이 있으면 질문을 던지고 책을 읽으며 기다려라. 우리 뇌는, 세상은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답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질문법을 알려줘요. 왜를 어떻게를 바꾸면 답이 보인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왜 난 책을 읽어도 변화가 없지? 를 책을 통해서 내 임계점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행복하지 않지? 이 질문을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질문을 왜에서 어떻게로 한번 바꿔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질문을 던지면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방법을 계속 찾고 답을 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 뇌가. 그리고 행복이라는 게 무언가를 만들며 느끼는 성취감이다 라는 말이 제일 공감이 되었던 게 저는 평소에 물건을 사는 거에 큰 관심이 없는 편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뭔가를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요. 구입할 당시에는 막 너무 좋고 막 행복한데 그 행복감이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머리 막 쥐어뜯어가면서 원고를 작성하고 편집 막 8, 9시간 해가면서 힘들게 콘텐츠를 만들고 업로드하는 그 순간이 사실 제일 행복하고 그 성취감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사실 뭐 내가 만든 콘텐츠가 조회수가 많든 적든을 떠나서 조회수가 많다면 좋겠지만 내가 무엇을 만들어냈다? 눈에 보이는 실체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성취감을 느끼고 사실 이 성취감을 정말 맛보고 싶어서 약간 마약처럼 힘들어도 계속 콘텐츠 만들고 글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고 질문을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잘 던지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제가 많은 위로가 되었던 문장이 있는데 모든 변화는 느리게 일어나고 모든 성과는 나중에 온다. 우리의 급한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뭔가가 필요하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독서를 통해 생각의 느린 근육을 키워야 한다. 느리게 일어나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꾸준하게 뭔가를 지속하다가 마침내 결과물을 얻었을 때의 쾌감을 느껴봐야 한다. 당신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성과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속도감을 알아야 한다. 내 삶의 속도를 찾아야 한다. 각자의 속도가 있다. 느리고 진지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끝까지 마무리 짓는 뇌를 만드는 방법은 단 한 권 독서밖에 없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눈에 안 보이고 막 답답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우발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책이 그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모든 변화가 느리게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꾸준히 지속하는 힘을 기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내 속도감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속도를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자주 해야 한다고 해요. 생각을 자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진짜 내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생각은 다른 사람에 의해 주입되거나 미디어를 통해 세뇌당한 것들이다. 이런 생각으론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없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며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에 의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 이런 거 다 좋은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시간을 들여서 자신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남들이 좋다는 거 또는 뭐 돈을 잘 번다는 직업이니 뭐 창업 아이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챗 GPT 뭐 완전 난리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나 뭐 미술업계,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직업의 사람들이 아주 신기해하고 또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직업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처음에 딱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뭐 메타버스, NFT, 뭐 챗 GPT 이게 뭐가 나올 때마다 항상 뭐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직업 수천만 개가 사라진다, 막 두려움을 조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야 할까?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지? 라고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내가 업무에 효율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생각도 사실 자주 해봐야 느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책을 읽고 나서 바뀐 게 있다면은,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맹목적으로 그 정보가 100% 확실하다고 믿지는 않아요. 저 스스로 그 정보 관련 기사나 책을 읽어보고 찾아보고 또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미디어나 언론에서 정말 과장되게 말하는 부분이 많고, 설사 뭐 그 정보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또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나 자신에게 확신이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을 많이 채웠고 단단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 속에 확신이 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외에도 뭐 행동에 관한 마법의 주문, 뭐 미리미리 뭐 이런 거나, 책을 여러 권 동시에 읽어야 하는 뭐 10족 독서법, 또 부록에 보면은 뭐 창업 아이템이나 뭐 세금 상식, 뭐 추천 도서까지 정말 알차게 들어가 있어요.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책을 좀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 북클럽에 오셔서 같이 얘기해봐도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